오늘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간단한 예를 하나 해보기로 하죠. 주소록 관리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우리가 친구들의 연락처를 좀 더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작업을 해보기로 하죠.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저번 시간에 JDBC를 통해서 최소한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목록을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주기는 했었죠. 오늘은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기법도 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인서트,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 포함을 해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기로 하죠. 그래서 주소록 관리를 JDBC를 이용해서 하는 내용을 오늘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광주 생각에서는 그 이제 저기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얘기를 해줬네요. 부인이 좀 더 잘하게 하려면 부인이 그 잘할 수 있게 말을 이쁘게 해주면 좋겠죠, 그죠? 여기에서 그런 예제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도 중요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 행복한 거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 또한 그렇게 아주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행복은 여기에는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얘기했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해요. 좋은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행복한 거죠. 우리 그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도 결과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JDBC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연동 프로그램의 예로서 주소록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MVC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오늘 우리가 좀 제대로 예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MVC 패턴을 통해서 할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 해왔는데, 그 MVC 패턴이 어떤 건지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죠. 그 MVC 패턴을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MVC 패턴을 하게 되면 우리가 UI는 주로 JSP로 구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서 JSP 프로그램들이 컨트롤러나 또는 뭐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존재하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작업들을 우리가 그 관계를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빈저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까지 우리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저 클래스를 이용할 때 우리는 클래스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어요. 자, 어떤 클래스로 나누었었죠?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DO 클래스,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 DO 클래스, 그 다음에 그와 그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BAO 클래스, 이런 두 가지로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의 클래스로 나누어서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훨씬 더 편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그 JSP에서는 C샵과 달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런 그 DO 클래스를 이용하고 우리가 getter서 setter서를 이용하면 좀 더 손쉽게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작업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저를 이용한다는 것은 DO 클래스와 DAO 클래스로 나누어서 이제 작업을 해보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내용에 들어가 보긴 하죠. 이번에는 우리가 어드레스북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어드레스북 속에서 별도의 프로젝트로 하나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 프로젝트 내부에 별도의 챕터가 아닌 형태로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북을 하나 넣기로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이 작업을 하기 위한 기능 분석을 해서 설계하는 과정도 잠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 MVC 패턴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기능입니다. 자, 주소록을 관리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주소록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될까요? 주소록이 가져야 되는 기능. 조회를 하는 거 필요하겠어요. 또 추가하는 거, 그리고 수정하는 거, 검색하는 거, 조회하는 것, 검색하는 것은 비슷한 개념이죠. 그리고 또 삭제하는 것, 이런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다면 주소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목록 페이지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소록 목록을 먼저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는 페이지, 주소를 수정하기 위한 페이지, 주소를 삭제하기 위한 페이지, 이런 페이지들을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주소록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동작들은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도전할 수 있는 과제 몇 가지를 추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페이지 구성을 보자면 가장 먼저 어드레스 리스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어드레스 리스트는 주소록의 목록을 보여주는 화면인데 보통 주소록 그러면 목록 페이지가 시작 페이지가 되겠어요. 메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록 상태에서 뭔가를 추가를 하거나 목록 상태에서 검색을 하거나 목록 상태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페이지는 어드레스 리스트 목록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 인서트 페이지는 새로운 주소를 등록해주는 그런 화면을 구성을 해주기로 하죠. 그리고 어드레스 모디파이는 수정하는 페이지, 삭제하는 페이지가 모디파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시작하는 페이지인데 이제 우리가 그 MVC 패턴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언제나 컨트롤을 통해서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작하는 페이지로 디폴트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죠. 원래는 메인 페이지는 어드레스 리스트가 되도록 하겠는데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할 때는 컨트롤러를 경유해서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페이지로 시작 페이지로서 디폴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기로 하죠. 하는 일은 별거 없어요. 컨트롤러 경유해서 메인 페이지인 어드레스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 컨트롤러 페이지입니다. MVC 패턴에서 컨트롤러 역할을 담당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컨트롤러 페이지에서는 내가 가지고 들어온 액션 값에 따라서 해당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우리 컨트롤러 페이지로 가져올 때 리스트라고 하는 액션을 가져오면 어느 페이지로 이동할까요? 당연히 어드레스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하면 되겠죠. 자, 우리 인서트라고 하는 액션을 가지고 왔다. 그럼 어느 페이지로 이동해요? 인서트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에디트라고 하는 편집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져왔다. 그러면 어느 페이지로 가요? 모디파이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업데이트, 내가 저 주소를 여기 에디트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그 수정을 해주는 거니까 여기 인서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그러면 수정을 해서 그 내용들이 이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딜리트 그러면 실제로 삭제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북 에러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오류가 발생하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이제 스타일 시트도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그 화면을 깔끔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작업이 된 다음에 목록이 된 다음에 스타일 시트를 적용해 보게 되면 화면이 훨씬 더 깔끔해짐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업의 범위는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법용으로 공개되어 있는 스타일 시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구현을 하기로 하죠. 자, 이제 우리 주소록 목록 화면입니다. 주소록 목록 화면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번호를 다뤄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생일, 회사, 메모 여기까지를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필드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번호에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겠고, 그 번호를 기본키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클릭하면 수정 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다른 페이지,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간 녹색이 나오는 얘가 테이블에 보면 우리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바탕의 화면색에다가 그냥 쌍테두리로 구현이 되어 있죠. 그 대신에 여기에 헤더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해주는 스타일 시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주소록 등록 화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타일 시트가 등록이 돼 있어요.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으로부터 메모까지 입력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고, 여기 등록할 때는 주소록 목록으로 이동하는 페이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주소록 목록으로라는 얘를 클릭하게 되면 목록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도록 하겠고, 그리고 취소를 누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데이터는 전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텍스트 박스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뒀네요. 자, 여기는 주소록에 대한 입력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수정하는 화면입니다. 주소를 수정하는 화면은 입력 화면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기본적인 구성은 똑같죠. 근데 차이점은 입력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비어있죠. 비어있는데 비해서 여기에 내용이 들어있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페이지로, 그 모디파이 페이지로 이동할 때는 기본 틀은 입력 페이지에서 가져오는데 여기 데이터가 사전에 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읽어온 다음에 화면에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제 저장을 누르면 그 내용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화면에 저장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삭제를 누르게 되면 해당 레코드는 삭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바 클래스를부터 차근차근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데이터를 좀 더 손쉽게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는 DO 클래스와 DAO 클래스를 구분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여기 어드레스 bin이라고 하는 자바 클래스는 DO 클래스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얘는 DB의 테이블 구조와 기본적으로 같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 지금같이 주소록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1개짜리예요. 1개짜리 테이블에서는 테이블 구조와 DO 클래스는 똑같이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인을 해서 가져올 때는 보통은 우리 그 조인을 해서 가져오는 게 그 뷰가 있었죠. 뷰에 근거해서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테이블 구조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 북이라고 하는 자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는 DAO 클래스입니다. 얘네들은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래서 등록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삭제하거나 조회를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처리해 줄 때 우리 DAO 클래스를 이용을 하긴 하죠. 그래서 두 개의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자, 보통 우리 JSP 프로그램을 먼저 해요. 그 클래스를 먼저 구현해요. 클래스를 먼저 구현해 주어야 JSP 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클래스를 먼저 구현을 해두게 될 겁니다. 자, 이제 MVC 패턴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직접 짜본다고 그랬는데 MVC 패턴의 동작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림을 통해서 MVC 패턴을 좀 살펴보긴 하죠. 지금 사람들은 뷰를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할 때는 보통은 디폴트로 처음에는 접속하지만 클라이언트들이 보는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뷰 페이지에는 목록 페이지, 인서트 입력 페이지, 모디파이 수정 페이지 이런 세 가지 페이지들이 기본적으로 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은 ADDR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컨트롤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DO 클래스, DAO 클래스 얘네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모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게 그렇게 구현을 해두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접근할 때는 디폴트 페이지를 통해서 컨트롤러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메인에 해당되는 게 무슨 페이지라 그랬죠? 메인에 해당되는 것은 목록 페이지. 자, 목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목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렇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읽어봐줘야 돼요. 자, 그러면 디폴트 페이지에서 하는 일은 여기 컨트롤러의 액션에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걸 가져갈 텐데 리스트를 가져가게 되면 어드레스 북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목록을 가져와서 여기까지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 ADDR 리스트 페이지로 넘겨주게 될 거예요. 자, 리스트 페이지에서 내가 인서트 작업, 입력을 하고자 하는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컨트롤러에다가 넘겨줄 거예요. 자, 내가 입력을 할 거야. 입력을 하면 컨트롤러는 무슨 페이지를 띄우게 돼요? 여기에 있는 인서트 페이지를 띄우게 될 겁니다. 화면에 인서트 페이지를 띄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인서트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다시 저장이라고 누르면 다시 컨트롤러 페이지로 이동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어주고 돌아와서 어느 페이지로 갈까요? 다시 목록 페이지로 가면 되겠어요. 이런 작업들을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MVC 패턴에서 컨트롤러는 여러 개가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모델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모델 클래스들은. 근데 컨트롤러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 컨트롤러들은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될 거예요. 뷰와 모델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담당을 해주는 걸 우리가 컨트롤러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컨트롤러라는 게 우리 그 MVC 패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이야기하고 가죠. 자, 내가 디폴트 페이지에 들어가지고 목록을 요청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그 DAO 클래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얘가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 자료를 표현하는 페이지는 어느 페이지예요? 뷰 페이지예요. 뷰 페이지에서 자료를 표현하죠.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받은 자료들을 우리는 뷰까지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 전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성 관리를 이용하게 될 거예요. 내장 객체의 속성 관리. 우리가 그 내장 객체 5강이었나요? 5강에서 했던 그 속성 관리 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까지도 우리가 좀 머리에 염두를 두고 있으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페이지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죠. 컨트롤 페이지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먼저 액션을 읽어냅니다. 액션은 리퀘스트의 get 파라미터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데 이 액션은 기본적으로 get 방식으로 전달해주게 될 거예요. get 방식으로. 그래서 get 방식으로 전달해서 액션을 읽어드리게 되면 이 액션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기에는 list, insert, modify, update, delete라고 하는 이런 총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이제 그 액션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액션이 리스트에 해당이 되면 무슨 일을 해라, 인서트에 해당되면 무슨 일을 해라, 이런 각각의 위치에다가 그 동작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현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목록 페이지. 목록. 그래서 가장 먼저 구현해야 되는 것은 액션이 리스트에 해당될 때 이때 그 내용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구현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리스트 페이지까지 구현이 되면 우리 데이터베이스 연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차근차근 좀 진행을 해보기로 하죠. 자, 또 하나 C# 언어에서는 글자를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썼죠? 같다, 같지 않다 할 때 equal, not equal 썼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스트링 글자라고 하는 것은 가병이에요, 참조형이에요? 기본적으로 참조형이에요. 가병이 아니에요. 자, 가병이 아닌 것들은 연산자를 통해서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우리 C#에서는 그렇게 써왔죠. 근데 C#에도 스트링 함수 중에 보면 equals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참조형은 같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equals 메서드를 이용해서 글자를 비교한다는 걸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총 우리가 가지고 있을 액션의 값은 종류는 5가지라 그랬네요. 컨트롤러 페이지를 호출할 때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 액션의 종류는 총 5가지. 자, 먼저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주소 목록 보기예요. 목록 보기는 get address list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address list 결과를 가져오면 얘네들이 목록으로 날아오겠죠. 목록으로 날아오는데 우리 C샵의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셋에 다 모으면 되죠. JSP에는 데이터셋이 없어요. 데이터셋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레코드씩 읽어가지고 걔네들을 목록을 구현을 해줘야 돼요. 어레이 리스트에다 담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레이 리스트를 나중에 또 한 줄 한 줄 읽어서 화면에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JSP에서 하는 것들은 ASP.NET에서 하는 것보다는 손이 많이 가요. 신경 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어레이 리스트에 담아온다. 그리고 목록 페이지에 어레이 리스트를 넘겨주면 될 거예요. 자, 인서트는 신규 주소를 등록해주는 일입니다. 얘는 ADDR insert JSP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받은 다음에 빈즈 클래스에서 속성값을 주르륵 전달해 주는 게 있었죠. 그게 빈즈 클래스에서 뭐였죠? 빈즈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시켜주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했죠? 빈즈 클래스에서 속성 지정하는 것.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JSP set property. set property 하면 거기 있는 내용들을 주르륵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할 때, 인서트 페이지에서 디자인할 때 여기에서 사실 컨트롤이라고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의 이름과 DO 클래스에서 갖고 있는 속성의 이름은 일치해야만 그게 원활하게 전달이 될 거예요. 글자가 틀리면 얘네들이 다른 걸로 인식해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get property를 통해서 한꺼번에 쭉 전달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드레스 북 형태의 클래스로 정보를 어드레스 빈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받은 다음에 어드레스 북 클래스의 인서트 어드레스를 실행을 해주면 데이터 입력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모디파이는 기본적으로 수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수정을 하기 위한 것. 그래서 그 get addr 메서드를 먼저 실행을 해서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모디파이 페이지에다가 그 정보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모디파이 페이지에서 읽어온 정보들을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표시된 것에서 내용을 수정한 다음에 저장 누르면 다시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 쿼리를 통해서 이제 값을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업데이트는 주소 여기에서 그 모디파이 페이지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변경된 값을 넘겨주면 여기에서 수정 처리하는 겁니다. 업데이트 쿼리는 직접 여기에서 실행을 할 거예요. 그 업데이트 쿼리 실행하는 것은 modify address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조치를 취해주기로 하죠. 자, 딜리트는 보통은 우리 어드레스 modify 페이지의 중간에 삭제라고 하는 버튼이 있었죠. 그 버튼을 클릭할 때 일어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은 딜리트 어드레스 메소드 실행하면 되겠고 딜리트 쿼리를 날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터 이런 네 가지의 쿼리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예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테이블을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하는 쿼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JSPDB 내부에 테이블을 그냥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북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 ID, name, 이메일, 텔레폰, 버스, 컴퍼니, 메모라고 하는 이런 필드 값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형들은 옆에 보는 것처럼 ID는 정수형 값으로 그 다음에 그 name은 n variable character 가변 글자 형태로 그리고 이메일은 variable character 형태로 가변의 영숫자 형태로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캐릭터 13자로 버스는 데이터 타임 형태로 그리고 각각 이렇게 정의를 취해줬습니다. 그리고 ID에 null 값과 primary key를 줬네요. 그리고 ID 사양을 부여해 줬습니다. ID 사양 부여해 줄 때 identity 그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이때 1,1은 초기 값, 증가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증가하는 그 ID 사양 얘를 해주는 것은 우리 쿼리 문으로는 이와 같이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나 생일이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null 값을 허용하지 않았네요. 나머지는 null 값이 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기본키를 추가적으로 할 때는 그냥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기본키 add constraint라고 하는 이런 제약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기본키를 달아주는 방법은 이와 같이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앞서서 한 방법에는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참고만 해주면 되겠어요. 테이블은 이게 생성된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키가 있어야 되겠고, 요 열 속성을 보면 ID 사양이 예로 돼 있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한 2가지 정도만 해보죠. 왜 2가지를 미리 해보느냐? 내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조치가 있겠고, 목록 페이지를 보통 먼저 구현을 하는데 목록 페이지에 구현을 했을 때 값이 하나도 없으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또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또는 2가지 정도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좋은데 홍길동과 홍길순 2가지의 데이터를 먼저 사전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DO 클래스입니다. DO 클래스. DO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 이제 new others 클래스라고 추가를 해주게 되겠고 패키지는 JSP 프로젝트 밑에 address book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name은 address bin 그리고 generate comment들을 체크해서 우리 커멘트가 붙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DO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구조와 똑같이 가져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DO 클래스의 내부에 보면 정수형으로 ID, 그 다음에 글자로 name, 글자로 이메일, 글자로 텔레폰, 글자로 버스, 글자로 그 다음에 컴퍼니, 글자로 메모 이렇게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구조와 똑같이 우리 필드들을 구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DO 클래스는 동일하게 만들어주자. 그리고 저 이름은 나중에 우리가 입력 컨트롤을 만들어줄 때 입력 컨트롤의 이름하고도 똑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한 다음에 얘네들은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할 게 아니라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추가가 되죠.
체크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DO 클래스는 구현을 해주도록 하죠. 다음은 이제 DAO 클래스입니다. DAO 클래스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제법 여러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 딱 하나 목록 페이지 만드는 거 하나만 먼저 구현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new others 클래스라고 처리를 해주고 패키지 똑같이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이름은 어드레스북, generate 커멘트에 체크를 해서 우리 그 기본 주석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get address list만 딱 만들도록 하죠. 근데 전에 우리 그 ABO.NET 수업을 할 때 DBman 클래스 만든 적 있죠. 나중에 우리는 DBman 클래스로 갈 거예요. 이제 다음 예제에서는 DBman 클래스로 가는데 전 단계로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데이터베이스 끊어주는 것들을 메서드로 일단 구현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지금은 우리가 그 클래스 자체가 하나라서 걔네들을 별도로 따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기능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여러 클래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걸 불러줘야 돼요. 그때는 DBman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 겁니다. 지금은 그 이전 단계로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것, 데이터베이스 끊어주는 것을 메서드로 구현하도록 하죠. 그래서 커넥트 메서드와 디스커넥트 메서드를 구현을 하겠습니다. 자, 커넥트, 디스커넥트는 우리가 JDBS에서 오늘 내가 보면 말이 꼬이지. 한 타임 쉬고. 나현이가 오랜만에 와서 내가 말이 꼬이나 봐. 자, JDBC에서 우리가 연결했던 과정들이 있죠. 그걸 그냥 그대로 커넥트 메서드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로저를 디스커넥트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먼저 이제 차근차근 해보긴 하죠. 자, 이제 여기 addressbook.java 파일인데, 자, 여기에 패키지 선언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사용할 때는 우리 각각 컨트롤 시프트 O라고 넣어도 되지만 얘네들은 늘 사용하니까 그냥 이게 별표, 와일드 카드를 써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java.sql 별표를 넣어가지고 우리 필요한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 JDBC 클래스들은 한꺼번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활용하기 위해서 java.utility 별표를 통해서 얘네들 한꺼번에 추가를 하기로 하죠. 자, 어드레스북 클래스 시작이 됐습니다. 자, 커넥션은 우리가 공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끌어내 놨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객체 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가 있었죠. 우리는 주로 이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쓸 겁니다. 그래서 PSTMT에 해당되는 레퍼런스 변수를 먼저 미리 선언을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필요한 4가지 정보들이 있었죠. 이거 전에 우리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두면 됩니다. 자, 우리 com.microsoft.sql 서버의 JDBC 밑에 있는 SQL 서버 드라이브라고 하는 저번 시간에 우리 접속했으면 연결된 거 확인된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URL은 그 JDBC의 SQL 서버 밑에 있는 지금 내 컴퓨터 127.0.0.1의 1433번 포트에 접속을 할 거고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JSP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저는 JSP 유저, 그 다음 패스워드는 패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했던 걸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커넥트 메서드입니다. 커넥트 메서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드라이브 로드 해주고 요거 저번 시간에 썼던 거 그냥 그대로 적어죠. 그 다음에 여기에 get 커넥션을 통해서 드라이브 매니저의 get 커넥션을 통해서 콘을 뽑아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접속이 잘 됐던 자료를 입력한다면 여기 오류가 생길 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그 커넥션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요 커넥트를 하게 되면 콘이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은 리턴을 하지 않죠. 왜 리턴을 하지 않았어요? 위에서 이미 우리가 전역 변수, 모듈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메서드 이 클래스 내에 어디든지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리턴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디스커넥트는 연결을 끊어주는 거죠. 연결을 끊어주는데 만약에 prepared statement가 존재한다면 얘를 닫아주라. 오류가 발생하면 처리해주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커넥션이 널 값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커넥션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커넥션이 존재하면 커넥션을 닫아주라.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 위치로 가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사실 핵심적인 코드는 딱 2줄이죠. 이 2줄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 작업은 오류가 생길 위험성이 늘 있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로 묶어놨을 뿐이에요.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핵심 코드는 딱 2줄이에요.
자, 이제 그 주소록에 대한 목록을 가져오는 것. 목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걔네들을 이제 어레이 리스트로 자료를 반환을 해주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차곡차곡 한 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넘겨주면 그쪽에서는 어레이 리스트로 받을 겁니다. 자, 우리 그 어레이 리스트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리절트 셋은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못 쓴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저번 예제에서 리절트 셋을 그 리턴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연결을 끊지 못하니까 JSP에서 받은 다음에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죠. 그죠? 그래서 걔네들을 막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쭉 읽어가지고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한 줄 한 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리턴하면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끊어줘도 되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어레이 리스트에 담는 겁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로 넘겨주는데 각각 어레이 리스트의 줄마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어드레스 빈 형태로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제너릭스라고 그랬죠. 여기에 그 어레이 리스트에서 자료의 목록을 관리하는데 각각의 한 줄 한 줄은 어드레스 빈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get address list는 메소드 이름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반환을 해주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할 일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new 어레이 리스트에서 addresses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쿼리문은 우리 그 어드레스 북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 주면 되죠. 그리고 정렬은 ID를 기준으로 디센딩 오더, 내림차순 정렬을 해줬네요. 그러면 전체 목록에 해당되는 것, 가장 최근에 입력한 것들이 위쪽에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자료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이제 트라이 캐치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합니다. prepared statement는 우리가 그 커넥션에다가 prepared statement라고 하는 메소드 실행하면 되는데 이때 우리 쿼리문 넘겨줘야죠. 여기서 만든 쿼리문을 넘겨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그 걔네들을 요 prepared statement를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들이 날아오게 되는데 그 결과는 result set RS 속에다 남게 돼 있죠. 자, RS는 우리 SQL 데이터 리더처럼 read only, forward only 속성을 가지고 있죠. 한 줄 읽고 처리하고 다음 줄 읽고 처리하고 다음 줄 읽고 처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while 속에다 넣어놓으면 반복 처리가 되죠. 그러다가 모든 게 다 끝나게 되면 이제 결과가 리턴 값이 false가 돼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result set에 받았으면 이제 우리 while 문을 통해서 rs.점 읽어드리는 게 next 부분이죠. 메서드죠. 그래서 rs.next 하면 한 레코드를 읽어드렸습니다. 읽은 레코드들은 우리 각각의 이제 저기 그 어드레스 빈 형태에다가 이제 속성에다가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빈 형태로 addr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고 거기에 set id로서 읽어드린 id 값을 넘겨주면 되고 set name으로 읽은 name 값을 넘겨주고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처리해주는 방법은 이름을 처리해 줄 수도 있고 순서를 처리해 줄 수도 있었죠. 근데 순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필드 이름으로 넣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쭉 읽은 자료들을 각각의 이제 저기 settles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속성 값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addresses에다가 한 레코드를 추가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while문을 통해서 다음 거 추가하고 while문을 통해서 다음 거 추가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addresses라고 하는 곳에는 필요한 레코드, 현재는 우리가 2개의 레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 2개의 레코드만큼이 저장이 되어 있겠네요. 자, 이제 RS 닫아도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에 다 넣어두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처리해라 그러고 이제 파이널리 영역에서 디스커넥트 메소드 실행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끊어줍니다. 자, 이제 여기 와서 그 결과를 넘겨줘야 되겠죠. 어드레시스라고 하는 결과를 리턴해주게 되면 어레이 리스트에 담긴 자료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걔네들을 읽은 다음에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죠. 컨트롤러는 걔네들을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걔네들은 뷰어에게 전달만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목록은 끝났어요. 다른 메서드들은 추가적인 내용들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컨트롤러 페이지 그 하기 위한 디폴트 페이지입니다. 디폴트 페이지에는 사실은 딱 이 줄만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페이지 컨텍스트 포워드 이거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그 리스판스 샌드 리다이렉트는 달리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채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는데 어드레스 컨트롤러.jsp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예요. 액션 값의 리스트 형태로 갭 방식으로 우리 리스트라고 하는 액션 값을 가지고 가는 게 얘가 하는 역할이 전부입니다. 자, 이제 그 어드레스 컨트롤러 페이지입니다. 컨트롤러 페이지 기본은 아까 설명했죠. 기본은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액션이 리스트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추가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추가를 했는데 에러가 존재하거든 이 페이지를 보여주라 그랬네요. 그 다음에 임포트 구문을 통해서 어드레스 북에 들어있는 모든 클래스 쓰겠다. 자바증 유틸리티에 들어있는 모든 클래스 사용하겠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줬네요. 자, 여기에 그 전달된 온 값에 대해서 UTF-8 방식으로 캐릭터 인코딩 처리해주고, 요게 이제 JSP 빈저죠. 빈저 클래스를 이용하는데 우리는 두 개의 클래스를 이용을 할 거예요. 하나는 동작을 처리하기 위한 어드레스 북,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그 어드레스 빈, 이런 두 가지의 그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먼저 유즈빈을 통해서 어드레스 북 형태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드레스 북이라고 하는 걸 만들도록 하죠. 얘는 DAO 클래스입니다. 자, DAO에서 set property, get property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어드레스 북 형태. DAO 클래스에는 값을 주는 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get property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드레스 빈, 요거는 DO 클래스죠. DO 클래스의 목표는 정보를 주고받는 용도예요. 정보를 주고받는 용도. 그래서 걔를 가지고 ADDR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주고 JSP, set property를 통해서 여기 ADDR 요 위에 있는 거죠. 요 객체의 모든 property의 정보들을 set property로 가져와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우리 HTML에서 정보를 넘겨주게 되면 그 넘겨진 정보는 전부 여기에 그 set property를 통해서 주르륵 다 property에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손쉽게 조치를 해줄 수가 있죠. 자, 이제 컨트롤러에 필요한 파라미터, 액션 값을 읽어드리도록 하죠. 액션 값은 request.get 파라미터를 처리해 준대요. 거기에 액션을 달면 get 방식으로 전달되어 온 액션 값이 여기 읽혀지게 되겠죠. 걔네들이 리스트인 경우에, 인서트인 경우에, 모디파이인 경우에 이렇게 계속 처리가 되는데 아까 본 거죠. 그 중에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리스트일 때 얘만 구현을 하기로 하죠. 해야 될 일은 DAO 클래스의 메소드 읽어가지고 목록 가져와야죠. 거기에 가져온 목록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뷰에다가 전달해줘야 돼요. 뷰에 넘겨줄 때 전달해줘야 돼요. 두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어드레스 북에 들어있는 get 어드레스 리스트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정보들은 어레이 리스트 형태로 날아오죠. 제너링형에서 각각의 자료들은 우리 어드레스 빈 형태로 날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해됐죠? 요거는 DAO 클래스 읽어서 목록을 가져오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equest.set attribute를 통해서 얘네들을 우리 그 request 내장 객체의 속성 관리 방법으로 attribute에다 딱 붙여놔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걔네들을 읽어드리면 get attribute로 쟤네를 읽어내면 저 자료를 다 불러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우리 페이지 이동을 어드레스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시켜주면 돼요. 이제 어드레스 리스트 페이지에서 request.get attribute로 쟤네들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제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이해됐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는 작업, 그 다음에 속성 관리를 통해서 저장해주는 작업, 그리고 해당되는 페이지를 불러주는 작업, 이렇게 세 가지 작업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목록 페이지로 가보기로 하죠. 목록 페이지. 목록 페이지에서도 우리 어드레스 북 클래스에 있는 걸 써야 되고 유틸리티, 어드레스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사용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해야 될 일들 가장 먼저 주소록 등록하는 거 위쪽에 있었죠. 목록 위에. 걔네들 그 A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입력 페이지 이동하는 걸 달아놓았습니다. 자,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그 보드는 1로 만들어두었고 TR 태그를 통해서 헤더들을 그 제목들을 달아주는 테이블 제목들 TH 태그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우리 번호, 이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설계했던 내용들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값들이죠. 그 다음에 요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request.get attribute를 통해서 ADDRS를 읽어드리게 되면 목록이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올 거예요. 포인트만 가지고 오니까 그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 형태의
어드레스 빈 각각의 자료는 어드레스 빈 형태로 되어 있는 어레이 리스트 형태로 형변환을 해주면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록이 나왔죠. 자, 여기에 쭈르륵 노라줄이 껴있는 것은 경고인데 이거는 뭐 동작에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얘는 목록이니까 한 줄 한 줄을 읽어드리면 좋겠어요. 한 줄 한 줄. 그래서 어드레스 빈 형태로 ADDR이라고 한 줄 한 줄을 읽어드립니다. 한 줄 읽어드린 다음에 get ID 그러면 ID 값이 나올 거예요. get name 이름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TD 태그 속에다가 그 읽어드린 값들을 차곡차곡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error 페이지죠. is error page true로 해서 error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이전에 우리 error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디폴트 페이지에서 이제 실행을 해줍니다. 디폴트 페이지에서 실행하면 홍길동과 홍길순이 이렇게 나와주면 기본적으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주소록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직은 우리 여기에 번호에다가 하이프링크 달아두지 않았어요. 수정이나 이런 페이지로 가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목록을 불러온 그런 동작만 해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면 데이터베이스 접속 제대로 됐고 목록 읽어와서 화면에 표시해 줬어요. 컨트롤러 통해서 뷰에 전달돼서 추가가 된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 이제 CSS를 한번 등록해 보기로 하죠. 웹 컨텐츠 어드레스북에서 오른마우스 누르고 아들 한 다음에 웹 CSS 파일이라는 걸 추가해 주면 되는데 얘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거는 지금 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복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쭈루룩 그냥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그 스타일 시트를 addressbook.css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여기다 링크를 하나를 추가를 해가지고 스타일 시트를 적용을 해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테이블 형태가 이렇게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공개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씩 이제 그 기능을 추가해 나가기로 하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할 것은 insert address입니다. 여기는 그 addressbook.java 파일을 클래스를 수정하는 거예요. 인서트 하는 거 이제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쿼리문, 사용할 쿼리문은 insert into addressbook. 요 쿼리문 실행하면 되죠. 자, 요런 필드들이 필요한데 id는 id 사양이 얘라서 안 줘도 되죠. 그리고 필요한 값들을 물음표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prepared statement를 만들어주고 각각 1번부터 6번 위치까지 여기 ADDR, 이 ADDR은 우리 입력할 때 여기 입력으로 가져올 거예요. 이 ADDR에서 get name 가져와서 이름에 넘겨주고 이메일 가져와서 넘겨주고 그래주면 돼요. 요같이 그 입력으로 전달되어 온 그 어드레스 빈 클래스의 요소들을 이용해서 쿼리문을 구성해주고 prepared statement 실행을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인서트 구문을 실행할 때는 execute update였죠. 그 메서드 실행하면 동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 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마지막에 연결 끊어주고 return true는 새로운 주소 입력에 성공했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address insert JSP 파일입니다. 이제 입력을 하기 위한 입력을 전달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 이 페이지 이동하라 그랬고 새로운 주소 입력입니다. 스타일 시트 적용을 했네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목록으로 이동하는 거죠. 목록으로 갈 때는 address controller.jsp를 호출하면 되는데 액션 값에 리스트 주면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제 클릭하면 목록으로 컨트롤러를 통해서 목록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제 안에는 이제 폼 태그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죠. 이제 액션은 address controller.jsp 파일로 이동해 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러 페이지 호출하죠. 근데 컨트롤러 페이지 호출할 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값이 있었죠. 액션 가져가야 돼요. 그죠? 액션 가져가야 돼. 그 액션이 우리가 입력 컨트롤러 존재할 수 있는 값이에요? 존재할 수 없는 값이에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폼 태그에서 인풋에 타입으로 히든으로 주게 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값을 가져갈 수 있어요. 히든으로. 타입 히든. 그리고 네임은 액션으로 밸류 값은 인서트로 넘겨주면 됩니다. 자,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앞쪽에서 물음표 이퀄 액션 이퀄 무슨 값 요와 같은 방식으로 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실제로 우리 테이블을 통해서 이름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텍스트
텍스트 형태로. 이메일 넣어주고 전화번호 넣어주고 생일 넣어주겠습니다. 생일을 넣어줄 때는 여기다가 이제 입력 형식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런 형태로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줬네요. 그 다음에 회사 넣어주면 되겠고, 그리고 메모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서브밋 누르면 실제 저장이 되겠죠. 리셋 누르면 입력한 내용들이 다 지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자, 서브밋 누르면 어느 페이지로 이동해요? 서브밋 누르면 어느 페이지로 이동해? 컨트롤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액션 값은 인서트. 인서트 액션 값을 가지고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입력 요소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 어드레스 빈 클래스의 속성으로 전달받겠죠. 자, 그리고 우리 컨트롤러 페이지를 좀 바꿔줘야 될 겁니다. 컨트롤러 페이지에 인서트 영역이 지금 아무것도 없었죠. 네, 여기에서 이제 인서트에 해당되면 요 위치에 들어오는데 그 if문을 통해서 어드레스 북에 인서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그 메서드 호출해주면 돼요. 이때 우리 ADDR이라고 하는 걸 넘겨주면 됩니다. ADDR 그냥 저렇게 쓸 수 있죠. 왜? 왜 쓸 수 있어요? 우리 빈저 클래스로서 위에서 정의를 해뒀잖아. 빈저 클래스로. 빈저 클래스로 정의해 두었기 때문에 set property를 통해서 속성값도 그대로 전달돼 왔어요. 여기 왔으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전달해 주면 돼요. insert 어드레스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true가 된다는 얘기는 입력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입력에 성공하면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 리스트 페이지, 목록 페이지로 가면 돼요. 액션 리스트를 통해서 컨트롤러 넘기면 됩니다. 여기 실패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익셉션 날려주면 되겠어요. 익셉션 날려주면 오류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겠어요. 자, 인서트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이제 값돌이를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면 이렇게 값돌이가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죠. 3번이 왜 건너뛰었을까? 내가 미리 캡처를 안 해놔서 그래요. 삭제 테스트를 하고 저기 3번을 삭제를 해버려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순서대로 하면 3번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주소 읽기를 처리를 해서 내가 이제 그 수정 작업에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수정 작업에. 그래서 내가 번호를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는 상세보기 메뉴로 이동할 거예요. 모디파이 메뉴로. 그 작업을 이제 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어드레스 북 클래스에다가 어드레스 빈 형태로 반환을 하는 get 어드레스라고 하는 내용을 정의를 하기로 하죠. 이때 입력으로 가져올 것은 ID 값을 입력으로 가져올 겁니다. ID 값, 숫자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 값에 해당되는 쿼리문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커넥션 실행을 해주고 어드레스 빈 형태의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드레스 북에서 여기 모든 정보를 가져오는데 조건은 ID 값이 가지고 들어온 ID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prepared statement 만들고 입력 요소로는 여기 1번 위치에 가지고 들어온 이 ID 값 넘겨주기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select query 문이니까 execute query 실행하면 되죠. 그럼 그 결과를 result set에 담을 겁니다. 결과가 몇 개가 날아올까요? 결과가 몇 개가 날아올까요? 오로지 한 개밖에 없죠. 없는 경우 있어 없어? 없는 경우 없어요. 왜? 우리가 넘어올 때 ID 값을 가져올 거고 그 ID는 존재하는 ID를 클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꼭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그 결과는 꼭 한 개가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냥 rs.next에 가서 그냥 if 문이니 while 문이니 필요가 없어요. 결과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읽은 다음에 ID 값을 지정해라, name 값 지정해라 그렇게 지정해주면 돼요. 다 넘겨주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닫아주고 ADDR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되면 내가 수정 페이지에서 이 ADDR을 읽어서 원하는 위치에 값을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기 위해서 그 기존에 존재하던 레코드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레코드 한 개만 가져가야 되니까 어레이 리스트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어드레스 빈 형태의 클래스 하나의 레코드만 가져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저기 수정 이제 정보를 바꾸어 가지고 넘겨주네요. 정보를 바꿔서 넘겨줄 때는 이런 입력 요소로 가져올 거예요. 한 어드레스 빈 형태의 객체로 날아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어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각각 넘겨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업데이터 클래스, 업데이터 쿼리문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드레스북에 데이터 바꿔주는데 셋을 통해서 이름 바꿔주고 이메일 바꿔주고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무엇이 바뀌어져 왔는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모든 필드의 내용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조건은 ID 값이 가지고 들어온 ID에 해당되는 그런 값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repared statement 만들고 각각 ADDR 객체에 들어있는 값을 그렇게 이제 prepared statement에다 각각 넘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update 쿼리문은 execute update 실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넣으면 오류가 생기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닫고 이 위치에는 수정에 성공하면 기본적으로 return true라고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에 성공했어요. 자, 하는 김에 마저 딜리트도 이제 처리를 했네요. 딜리트. 자,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그때는 입력으로는 번호를 글 번호만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딜리트 어드레스 해주면 되겠습니다. 연결하고 쿼리문은 어드레스북에서 ID에 해당되는 거 지워라 그래주면 되죠. 쿼리문은. 그래서 prepared statement 만들고 ID 값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execute update 실행하면 동작이 될 겁니다. 결과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다 닫아준 다음에 이 영역 요소는 지우는데 삭제하는데 성공했다. return true라고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삭제하는 것까지 쿼리문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드레스 리스트 페이지를 좀 또 수정해 보기로 하죠. 일단 수정 페이지로 이동할 때는 우리가 ID를 클릭을 하면 해당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 하이프링크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목록 페이지에서 하이프링크를 좀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ID 번호에 대해서 하이프링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 위쪽에 이제 번호를 클릭을 했을 때 이동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구문을 하나 만들기로 하죠. 그리고 펑션 체크라고 하는 펑션을 만드는데 입력으로는 ID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입력을 ID로 가져오면 프롬프트를 통해서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을 하나 만들기로 하죠.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 그리고 그 값을 PWD에다 넘겨두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여기 요거는 get 방식이죠. 액션은 modify로 ID 값과 PWD 비밀번호 값을 가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 페이지에서 modify 가면 modify 쪽 페이지를 호출하겠죠. 그때 비밀번호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 get ID가 존재하는 가장 앞쪽에 우리가 여기 ID 위치에다가 A 태그를 이용해서 하이프링크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 위치는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체크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주면 돼요. 체크 함수. 그리고 입력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은 ID 값을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동해야 되는 href 값을 가져올 수 있겠죠. 가지고 온 href 값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번호가 녹색 줄 하이프링크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얘를 클릭하면 modify 페이지로 이동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컨트롤러 페이지를 바꿔보기로 하죠. modify 수정 페이지입니다. 수정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이제 get 어드레스 북에 get 어드레스 실행을 하게 되면 레코드가 어드레스 빈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때 입력으로 필요한 것은 ID 값이죠. ID 값은 우리가 href를 타고 주소줄에 붙어 나와 있죠. 그래서 주소에 붙어 있는 ID 값을 읽어서 그걸 숫자로 바꾼 다음에 입력으로 줘서 get 어드레스 실행하면 우리가 레코드 하나가 나올 거예요. 날아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입력으로 날아온 비밀번호 값을 읽어서 PWD에다가 저장을 해두기로 하죠. 데이터베이스에 비밀번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비밀번호를 1, 2, 3, 4라고 그랬네요. 1, 2, 3, 4에 맞아떨어지면 기본적으로 set 애트리뷰트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저장을 하고 modify 페이지로 이동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else 영역이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경고 메시지, 얼러트를 날려줄 겁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터졌습니다. 그래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전 페이지로 이동하면 되겠네요. 자, 업데이트 부분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원래 이제 정보를 수정해줘야죠. 데이터베이스에 수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북에 modify 어드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ADDR이라고 하는 레코드 하나를 가지고 이동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값이 true라고 하는 얘기는 주소 수정에 성공한 상태죠.
주소 수정에 성공한 상태면 목록 페이지로 이동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else 영역이면 주소 수정에 실패했으니까 이제 익셉션 날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딜리트, 삭제에 해당이 되네요. 삭제는 우리가 그 딜리트 어드레스 처리해주면 되고 여기에는 id 값을 넘겨주면 되겠죠. 네, 이 값이 참여되는 것은 삭제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ADDR 컨트롤러 페이지에서 액션을 리스트를 가지고 이동하게 되면 목록이 이제 화면에 뜨게 되겠죠. 실패하면 인셉션 날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컨트롤러 페이지가 이제 다 완성이 됐네요. 자, 이제 어드레스 모디파이 페이지를 하나 구성을 해줘야 되겠네요. 수정하는 페이지. 자, 이 수정하는 페이지의 기본 구성은 뭐하고 똑같다? 입력하는 페이지하고 똑같다. 다만 데이터를 읽어와서 화면에서 그 데이터 읽어온 것들을 화면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게 좀 차이점이죠. 스타일 시트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삭제 기능을 눌렀을 때 삭제 버튼을 누르면 정말로 삭제할지 물어보고 그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정말로 삭제할 건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절트가 true가 되면 이제 여기 액션 값을 딜리트로 만들고 서브밋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서브밋 버튼이 한 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폼 태그 하나에서는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수정하는 것과 삭제하는 것 두 가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서브밋을 하나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그 액션 값은 딜리트로, 그 다음에 서브밋 버튼을 스크립트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정 페이지입니다. 가장 앞쪽에는 그 이제 주소로 목록으로 이동하는 걸 하나 추가를 해줬네요. 그래서 디폴트를 눌러도 기본적으로 주소로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폼 1이 들어있고요. ADDR 컨트롤러 페이지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서브밋은 액션이 업데이트 부분이에요. 업데이트예요. 액션이. 여기까지 왔으면 일단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ADDR이라고 하는 객체의 속성에 그 데이터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나열해 주면 되는데 일단 가장 메인에 해당되는 서브밋은 우리가 업데이트 기능이죠. 업데이트 기능을 가지고 ADDR 컨트롤러 페이지로 이동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기존에 읽어왔던 ADDR의 그 레코더 하나는 우리가 request in set attribute로 저장을 해두었으니 request.get attribute로 읽어오게 되면 그 정보를 ADDR 속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폼 태그 내부에서 컨트롤들을 배치하고 그게 값을 부여해주면 되겠네요. 자,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 가장 처음에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들어있고 타입은 텍스트 방식, 이름은 name에 해당이 되겠고 여기 value 위치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ADDR에 들어있는 getName을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속성 값을 여기다 표시해 줄 수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여기 이메일 영역은 ADDR 객체의 getEmail 메서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정보를 읽어올 수 있고 그 정보를 이메일에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쭉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value 위치들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바꿔넣기만 한다면 이 폼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2번, 73번 이 두 개를 조금 잘 봐야 되겠는데 원래는 하나의 폼 태그에는 기본적으로 그 서브밋 버튼이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서브밋 버튼을 두 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앞쪽에다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서브밋은 저장이라고 되어 있고 저장을 누르면 기본 서브밋이기 때문에 컨트롤러 페이지로 이동할 때 업데이트 액션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저기 삭제라고 하는 버튼 위치에는 버튼이라고 타입은 버튼 형태로 되어 있겠고 온 클릭을 하게 되면 딜리트 어드레스를 실행하는데 얘가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위쪽에 그 자바스크립트로 정의를 해뒀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그 이 컨트롤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서브밋 기능을 두 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를 잘 좀 구분해주면 이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이제 실행 결과를 보면 우리가 주소록 등록을 했을 때 이렇게 갑돌이가 등록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4번을 누르게 되면 이제 비밀번호를 묻는 창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1, 2, 3, 4라고만 넣어야 우리가 수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1, 2, 3, 4라고 입력하면 여기에 갑돌이 정보가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수정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제는 그 업데이트 부분이 실행이 될 것이고, 삭제를 누르게 되면 그냥 하나의 레코드가 지워지고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JDBC를 직접 응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MVC 패턴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짜는 것들을 한번 연습해보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새로운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나 해봤습니다. 테이블은 1개짜리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 모델의 기능, 뷰의 기능, 컨트롤러 기능, 얘네들을 서로 구분해서 짤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봤죠. 우리가 그 ASP.NET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한 점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ASP.NET에서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죠. 그래서 자료를 그냥 엑셀처럼 담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목록을 표현해주는 컨트롤이 있어요. 그 어떤 것이 있었죠? 예를 든다면 그리드 뷰라든지 리피트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리스트라든지 이런 컨트롤이 있어서 그냥 데이터 바인딩 하면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형태로 표시를 해달라 그러면 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읽어드릴 때도 리절트 셋을 통해서 한 레코드씩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해줄 때도 보통 테이블 태그 내부에다가 위치를 넣어놓고 모양을 꾸밀 때는 스타일 시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형태로 그 ASP.NET에 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하고, HTML을 모르고서는 JSP는 절대로 구현하는 게 불가능하다. ASP.NET에서는 HTML 몰라도 웬만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HTML 모르면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이 어드레스 북 주소록에 해당되는 예제를 구현하는 걸로 오늘 수업은